오늘 현대로템이 4%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더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올라온다고 급하게 또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는 건 너무 속상해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현대로템의 주가 상황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아쉬웠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뜩이나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번 윗꼬리도 달았었죠. 그죠? 올라가려고 하면은 주가가 저항이라는 게 나와요. 저항이 맞나요? 주가가 분명히 호재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떨어져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종토방에서 나오던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나오던 현대로템의 고점설, 역사적인 고점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였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막 나오거든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bullshit, 개소리라고 부릅니다. bullshit, 개소리. 정말로 왜 개소리인 줄 아세요? 자, 일단 현대로템 이 주식이 왜 올랐죠? 다 알잖아요. 우리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멀티플, 방산주 멀티플을 높게 쳐주기 시작을 했고,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맞아요,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주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판매 지역을 확보하고 확대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대로템의 주력 전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뭐 그렇게 이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폴란드의 어마어마한 계약건이 현대로템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어요. 맞나요? 그게 현대로템의 주가 급등의 원인이었고, 자, 이런 흐름들을 또 같이 공략해 드렸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만원도 안 할 때 현대로템이 못 올라간다고? 라고 할 때 방산주에 대한 앞으로 미래를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현대로템 이때 분위기는 뭐 살벌했습니다. 이거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역적이었어요. 역적이었습니다. 역적. 주가 이때 뭐 살벌했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가 최저점이 되면서 올랐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 자리에서 오를 걸 알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올라갈 걸 알았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현대로템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뭐고 올라간다면 조건이 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드립니다. 비싸지 않아요. 여기는 러우 전쟁이나 폴란드 계약으로 인해서 올라왔고, 이제는 현대로템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야, 그럼 도대체 앞으로 현대로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올까? 앞으로 얼마나 더 방산 수주 사이클이 나올까? 그거를 바라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이 최근 들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수주에 대한 공백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라크라든지 뭐 페루, 루마니아 이런 애들 있죠. 앞으로 좀 더 많이 받아올 거야, 수주 더 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던 이런 수주 파이프라인에서 수주가 안 되니까 아니, 이렇게 수주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쭉쭉 못 올라간 거거든요. 기대감 받으면서. 근데 그렇게 기대감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때 현대로템을 모아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니, 이러니까 맨날 돈 있는 녀석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로템 주주분들 지금 평단가가 각자도 높으시고 비중도 크실 거라 봅니다. 그만큼 현대로템에 거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선택 틀리지 않았어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요, 제가 자주자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걸 좀 주목해 볼게요. 이라크 250대 9조 원입니다.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 문제 많이 해결이 되고, 뭐 특히나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라크 지금 미국 만나러 가거든요. 루마니아는 좀 2월이 됐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루마니아 건 11조 원입니다. 참고로 페루 3조 원의 본계약이 올 하반기에 예상이 되죠. 8월 아니면 9월쯤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3조 원짜리고, 근데 여기에 EC3까지 부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폴란드 지금 전체 1000대 계약을 했고,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640대잖아요. 640대를 다들 아시는 것처럼 EC3, EC4, EC5 10번에 걸쳐서 이제 계약을 나눠서 이제 분할해서 인도를 할 건데, 폴란드가 정상적으로 인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수요는 크구나 라는 것을 재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폴란드에서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1000대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면 할수록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폴란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예요 사실은. 폴란드 계약건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가 아직 남아있는 1000대다 딱 여기까지인 게 아니고요. 폴란드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전차를 필요하다고 말하네. 남아있는 잔여 대수도 계속 이행을 하네. 야, 지금 이 국방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야, 이러면 주력 전차 수요 폭발하겠네. 어차피 미국과 독일의 M1 에이브럼스라든지 레오파드라든지 연간 생산하는 능력이 형편없어요 사실은. 주력 전차 수요는 넘쳐나고 폭발하고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에게도 사실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재평가에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네. 야, 심지어 현지에서 생산까지 해준다고? 야, 심지어 지금 사막에 특화까지 되어 있어? 너무 성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지금 다들 뭐 아시겠지만 현대 코퍼레이션, 현대 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로템과 함께 지금 이 주력 전차 생산 라인 전부 다 증설했거든요. 공장이 풀가동이에요. 풀가동인데 저게 증설까지 해요. 방산주는 웬만하면 증설 안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의 조정 자체는 수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던 이라크나 루마니아나 페루나 이런 애들이 지금 수주의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모멘텀을 쭉쭉 이어가지 못하면서 좀 조정이 나온 건데, 이럴 때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외인들 1조 2천억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1조 2천억을 모아가겠어요? 오늘도 남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현대로템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무려 지금 160만 주 들고 있거든요. 160만 주, 맥쿼리가 130만 주고, 현대로템의 주당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물량이죠. 작은 물량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현대로템을 떨어질 때도 모아가고 있는 외인들은 지금 당장 현대로템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거나 그냥 보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떨어졌던 이유는 수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라크나 루마니아나 페루가 이제는 수주가 될 가능성, 가시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요. 바닥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은 이 폴란드 건입니다. 이제 폴란드 계약건이 1000대잖아요. 그죠? 굉장히 상징적인 건인데, 폴란드 계약건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폴란드에서 여전히 EC3, EC4, 5 이렇게 남아있는 잔여 대수를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해 간다라는 사실은 주력 전차 수요가 우리의 예상대로 참 폭발하고 있구나, 폭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때문에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또 현대로템의 주력 전차가 수출이 되고, 또 페루를 거점으로 해서 중남미로 나아가고, 이라크를 거점으로 해서 중동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폴란드가 지금 잘 이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폴란드 계약건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폴란드 계약건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아니라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초석을, 밑거름을 잘 다져주는 내용인 거고, 그 외에는 폴란드, 페루, 이라크 주요 3개 거점 있죠. 폴란드, 페루, 이라크. 폴란드는 유럽을 담당하고 페루는 중남미, 이라크는 중동. 3개 지역을 이렇게 거점을 공략하는 이런 이유가 결국 수출의 확대인데, 수출의 확대가 각 거점별에서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외인들은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들고 있는 이 1조 2천억의 물량은요, 간단한 물량이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유동성. 외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이유는 여기서 손절하고 싶지 않다. 저렴할 때 더 물량을 모아서 주가가 더 오르고 올라서 비싸지면 팔겠다, 그런 심산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엑싯을 할지를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오른다고 팔고 나갈까요? 여기서 좀 뭐 크게 오른다고 팔고 나갈까요? 그냥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고요, 현대로템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고 가장 팔기 안전한 때, 급등하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에 그때 매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뜨면은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맞나요? 근데 요즘은 뉴스 뜨고 매도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없으면 외인들은 지금까지 모은 물량을 어차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이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매수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매수하면 늦는 거고 그때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더라도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8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뛰어넘지 못하면 외인들 입장에선 이거 지금까지 담아놓은 이유가 없어요. 얘네가 지금까지 이걸 거의 뭐 반년 가까이 또 물량을 모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지금 이거 뭐 찔끔 먹을 거면 이걸 반년 동안 모았겠어요. 얘네가 바라보는 사이클은 한 번 더 현대로템의 큰 사이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가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죠? 이 자리에서 또 보면은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요겁니다. 보이십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 아르노 이 안에서 오르고 조정 혹은 이거죠.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가면서 보이세요? 이거 그대로 타고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다시 들어와 주는지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는지 이 줌이 참. 자, 이 안으로 여기입니다. 이 안으로 자꾸 이게 풀리네. 자,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돼야 돼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급등, 외인들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올라갈 때 우리가 굳이 뭐 벌써 막 올랐다고 팔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유동성의 주체가 누군지가 보인다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애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외인들이 지금 이 주식을 모아놨는데 결국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많이 기다렸으니까 먼저 팔아버린다? 그럼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도의 기준을 우리가 현대로템의 이런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외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발맞춘 대응을 이어가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영상 보신 분들은 7371-7454 연락처로 화면 속 제 연락처로 현대로템이라고 종목명을 남기시고요. 그와 동시에 7371-7454 제 연락처까지 상담이라고 저장을 꼭 해보실게요. 아시겠죠?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전화번호로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상담이다, VIP 가입해라, 매수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 시간도 없고요.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번호 꼭 저장해 놓으세요. 장중에 중요한 브리핑들을 드릴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